NHK가 단 3분 만에 20만 건의 민원을 받았습니다. 저녁 9시 단독 보도 직후 도쿄 전역 교사들은 교육부에 긴급 전화를 걸었고 SNS에는 믿을 수 없다는 댓글이 순식간에 30만 건을 돌파했죠. 다음 날 고교 교장단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한 신문은 일면에 NHK 금기를 건드리다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파장을 일으킨 건 20년 차 베테랑 아나운서 사카모토 하루카의 단 한 줄 뉴스였습니다. 스튜디오 조명 아래 그녀는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의 순간을 전해드립니다. 구독은 1초면 충분합니다. 저는 NHK에서 20년간 앵커로 일해온 사카모토 하루카입니다. 제가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신문을 스크랩하는 게 저의 일상이거든요. 커피 한 잔과 함께 세계 각국의 뉴스를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하죠. 오늘도 별일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스튜디오에 들어섰는데 조연출이 허겁지겁 달려오더라고요. 하루카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JRT에서 방금 보도한 내용 때문에 전화기가 터져나가요. 저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모니터를 켰습니다. JRT 뉴스에서는 한국의 한글이 난독증 치료에 놀라운 효과를 보인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붉은색 대형 텍스트가 강렬하게 애니메이션되며 나타나고 있었죠. 한글로 90% 이상 읽기 비복을 보였습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북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순간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우리 히라가나 가타가나 한자로 완벽한 우리 문자 체계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NHK로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왜 NHK는 이런 중요한 뉴스를 안 다루나요? 일본이 한국보다 뒤떨어진 거예요? 제 아이도 난독증인데 한글로 치료받을 수 있나요? 단 3분 만에 20만 건의 민원이 쌓였습니다. NHK 역사상 최대 규모였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고 경악했죠. 이게 말이 돼? 교사들과 교장들까지 전화를 걸어오고 있었어요. 시청자들의 분노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했어요. 분명 과장된 보도일 거라고요. 일본의 문자 체계가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편집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하루카, 직접 현장 취재 좀 해봐. 편집장님, 데이터만 봐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굳이 현장까지. 아니야. 이번엔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저는 내심 불만이었어요. 책상에서 자료만 정리해도 진실은 충분히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민원이 계속 쏟아지는 상황에서 거절할 수는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분명 과장된 보도야. 내가 직접 나서서 진실을 밝혀내겠어. 이 충격적인 숫자 뒤에 숨은 진실이 무엇인지 저는 반드시 알아내야 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일본 내 관련 자료부터 찾아봤어요. 히라가나, 가타가나, 한자로 완벽한 우리 문자 체계가 있잖아. 뭔 한글이 더 좋다는 거야? 저는 20년간 쌓아온 저널리스트로서의 자존심이 있었거든요. 일본의 문자 체계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완벽하다고 믿어왔어요. 사내에서는 직접 현장 취재를 요구했지만 저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데이터만 봐도 충분해요. 굳이 현장까지 가야 하나요?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도쿄대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한글 필기 챌린지라는 게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한글로 일본어를 표기해보는 거였어요. 이건 뭐야? 저는 직접 도쿄대학교에 가봤습니다. 학생들이 한글로 필기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기가 막혔어요. 왜 한글로 쓰는 거야?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훨씬 빨라요. 그리고 손목이 덜 아파요. 교토대학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의대생들이 해부학 용어를 한글로 표기해서 외우고 있었죠. 이상해. 정말 이상해.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해외 자료였습니다. 미국, 유럽의 언어학회 논문들을 뒤지다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일본, 미국, 유럽 학회 어디서도 못 해낸 기적을 한국이 단번에 이뤘다고. 세계 어느 나라도 해내지 못한 난독증 치료 효과를 한국이 한글로 달성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상식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했어요. 분명 과장된 거야. 데이터로 보면 다를 거야. 저는 더 정확한 데이터를 찾기 위해 밤늦게까지 자료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찾으면 찾을수록 한글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자료만 나오더라고요. 이럴 리가 없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확신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과연 데이터만으로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챕터 3. 데이터로 설명 불가한 기적. 결국 저는 직접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후쿠오카 특수교육센터였어요. 센터장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 NHK에서 오셨군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일인가요? 3일 전부터 한글을 이용한 읽기 치료를 시작했는데 80%의 난독증 아이들이 기본 글자를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일 만에요? 네, 믿기 어렵지만 사실이에요. 직접 아이들을 만나봤습니다. 7살 타로라는 아이가 한글로 쓰인 사랑이라는 글자를 또박또박 읽더라고요. 사랑. 그 아이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1년 동안 일본어를 못 읽던 아이가 한글로는 읽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오사카 치매 클리닉이었습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한글 카드를 보고 계셨어요. 할머니, 이게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세요? 사랑. 단 5분 만에 읽으셨습니다. 치매로 일본어도 제대로 못 읽으시던 분이 한글은 읽으시는 거예요. 의사가 뇌파 활성도 그래프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뇌의 언어 처리 영역이 한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화면에는 긴장감 넘치는 드럼 비트와 함께 뇌파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세 번째는 시부야 외국인 학교였습니다. 브라질 출신 아이가 한글 표기로 일본어 발음을 100% 정확하게 하는 걸 봤어요. 이건 정말. 마지막으로 만난 건 난독증 유튜버 유우타였습니다. 한글 자막으로 편집해서 월 10만 엔을 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글 자막이 더 정확해요. 일본어 자막보다 훨씬 알아보기 쉽거든요. 현장을 돌아보고 나니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들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이게 다 진짜야? 이 모든 수치들이 진짜일까요?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정말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일주일 후 국제언어학학회에서 문자와 뇌과학이라는 주제로 공개 패널이 열렸습니다. 저도 패널리스트로 참여하게 됐어요.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알파벳이 가장 우수한 문자 체계야. 한글은 과장된 거라고. 스튜디오 조명이 환하게 비추는 가운데 패널이 시작됐어요. 언어학자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인간의 뇌파 처리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문자입니다. 저는 즉시 반박했어요. 그건 과장된 표현 아닌가요? 알파벳이 더 보편적이고 효율적이죠. 알파벳 우월주의라는 제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언어학자가 제시한 뇌과학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글을 읽을 때 뇌의 활성도가 다른 문자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JRT 기자도 패널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저와 직접 대결하게 됐습니다. 하루카 씨, 현장에서 확인해 보셨나요? 네, 확인했지만. 그럼 왜 아직도 의심하시는 거죠? 저는 제가 인용한 논문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언어학자가 말했어요. 그 논문은 2010년 자료고 최신 연구 결과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루카 씨가 인용하신 데이터는 이미 학계에서 반박된 내용입니다. 공개적으로 반박당한 순간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패널 참석자들과 청중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웠죠. 패널이 끝나고 혼자 남은 스튜디오에서 조명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렸나? 정말 틀렸나?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제 고집이 진실을 가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과연 옳은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어. 한국에 가서 제대로 확인해보자. 다음 날 아침 저는 여행사에 전화했습니다. 서울행 항공편 있나요? 네,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티켓을 끊었어요. 회사에는 휴가를 냈죠. 공항에서 비행기 티켓을 손에 들고 있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티켓을 손으로 찢어 안으며 말했어요. 말로만은 안 돼. 직접 눈으로 봐야겠어. 서울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서울 언어치료센터였습니다. 미리 연락해서 한글 수업 도우미로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센터 원장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일본에서 오신 기자분이시군요. 환영합니다. 첫 번째 수업은 난독증 아이들과 함께하는 한글 읽기였어요. 저는 아이들 곁에 앉아서 함께 따라 읽었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아이들이 또박또박 따라 읽는 모습을 보니 신기했어요. 정말 쉽게 배우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는 치매 어르신들과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어로 고마워요라는 뜻의 아리가토 고자이마스를 한글 카드로 작성했어요. 그리고 치매를 앓고 계신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한글을 읽으시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 읽으시네.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아가야. 감동적인 가야금 선율이 흘러나오는 듯한 순간이었어요. 모든 게 슬로우 모션으로 느껴졌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였구나. 센터를 나오면서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내가 편견을 갖고 있었나? 이 체험이 나의 편견을 깨뜨리고 있어. 다음 날 저는 경복궁에 있는 세종대왕기념관을 찾아갔습니다.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알고 싶었거든요. 기념관 해설사가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세종대왕은 600년 전에 이미 사람의 발음 기관을 과학적으로 관찰해서 문자를 만드셨어요. 저는 해례본을 직접 낭독해봤습니다.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6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문서를 읽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600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고? 혀의 모양, 입술의 모양, 목구멍의 모양을 모두 과학적으로 관찰해서 글자를 설계한 거였어요. 현대 언어학보다 더 정교했죠. 그리고 이 모든 걸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민정신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부끄러워졌어요. 한국은 우리보다 못하다고? 이 과학과 애민정신 앞에 정말 부끄럽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작은 교육관에도 가봤습니다. 그곳에서 훈민정음 강의를 들었어요. 강사가 말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그 뜻을 펼 수 없는 것을 딱하게 여겨 한글을 만드셨어요. 그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왕이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든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만든 문자구나. 600년 전 음소와 발음 기관에 대한 과학적 관찰. 정말 놀라워. 저는 그제야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죠.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편집장에게 보고했어요. 편집장님, 기존 뉴스 기획안을 전면 수정하겠습니다. 왜? 제가 틀렸어요. 한글은 정말 대단한 문자였습니다. 저는 3일 밤낮으로 새로운 기획안을 작성했어요. 1시간 스페셜 다큐멘터리 문자가 사람을 이따로 만들기로 했죠. 한글의 과학성과 세종대왕의 애민정신,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적들을 모두 담았어요. 제작진들이 처음엔 의아해했습니다. 하루카 씨가 한글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보고는 모두 놀랐어요. 이게 다 진짜예요? 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다큐 제작 과정에서 JRT 기자와도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사과했어요. 미안해요. 제가 편견을 갖고 있었네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진실을 전하는 건 우리 모두의 사명이잖아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같은 저널리스트로서 서로를 이해한 거죠. 드디어 방영일이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청률을 확인했어요. 방영 1시간 만에 시청률 15%를 기록했습니다. 댓글도 5만 건을 돌파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글이 이렇게 대단한 문자인 줄 몰랐네요. 세종대왕 정말 존경합니다.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과연 이 다큐가 글로벌에 어떤 울림을 줄지 기대됐어요. 다큐 방영 후 저는 NHK 메인 앵커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매일 뉴스를 진행하면서 저는 새로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문자는 사람을 잇는 다리입니다. 이 메시지가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죠. 6개월 후 저는 훈민정음 글로벌 컨퍼런스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전 세계 언어학자들과 교육자들이 모여 한글의 우수성을 공유하는 자리였어요. 컨퍼런스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각국에서 참가자들이 몰려왔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다문화 치료 프로그램을 전 세계에 론칭한다고 발표했을 때였습니다. 한글을 활용한 언어 치료 프로그램을 전 세계에 보급하겠습니다. 대규모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듯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한국과 일본이 합작으로 만든 로고 애니메이션이 대형 화면에 나타났죠.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600년 전 사람을 위한 문자가 오늘도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구나.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전하는 도구라는 걸 말이죠. 지금도 어딘가에서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난독증으로 고생하던 아이가 처음으로 글자를 읽는 순간, 치매 어르신이 손자의 편지를 읽는 순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바로 세종대왕이 꿈꾸었던 세상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도 뉴스를 진행하며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문자는 사람을 잇는 다리입니다.